자, 우리 2차 함수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수를 언제 처음 배웠지? 1학년 때 맞아. 처음 배운 함수가? 1차 함수는 2학년 때 배웠죠? 그렇지? 1학년 때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을 거야, 우리.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함수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함수라는 걸 고1 때도 애들 가르치면서 뭐랄까 개인차가 좀 많이 나고 좀 많이 어려운 파트가 함수예요. 선생님들은 또 함수가 쉬운데 여러분들은 함수가 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많이 공부를 해야 좀 함수가 쉬워질 거고, 선생님들은 쉬워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2차 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 자, 우리는 x값과 y값과의 대응 관계를 우리 식으로 표현해서 함수를 만들지. 그래서 이렇게 y값이 x의 식에 대응되는 이러한 식을 갖다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fx가 1차 식이면 1차 함수. 얘가 우리 중학교 때 처음 배운 건 이런 거였어. 상수항 없이 1차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함수를 우리 정비례 함수라고 했지. 요렇게 생긴 거는 반비례 함수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나서 ax 플러스 b 요렇게 된 1차 함수라는 걸 배웠다. 1차 함수라는 걸 배웠네. 근데 우리 선생님 감기가 좀 안 나가갖고 호빈아 독하다 이거. 나 제한테 올맞잖아. 그런 거 같아 아무래도. 나 지금 며칠째니 저번 주 토요일부터 아팠나 그랬거든. 거의 5일째 6일째네. 자, 요 뒤에가 x에 관한 2차 식으로 생긴 요런 꼴로 생긴 걸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x하고 y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y가 x에 관한 2차 식으로 되어 있는 거. a는 0이 되지 말아야겠죠. a가 0이면 1차식 이하로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한테 일단 간단하게요. 예제 1번에 보면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찾아라. 라고 돼 있지 호빈아. 어디 보니까 누구 거 뭐 본가 뭐 누가 이뻐서 너보다 이쁜 애가 있어 여기? 누가 더 이뻐? 자 거기 선생님은요 유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유제 1-1번 보니까 1번에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y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래요. 둘레의 길이가 y래. 그럼 둘레의 길이 y는요. 예를 들면 얼마? 3x가 되겠죠. 그럼 2차 함수야 아니야? 예를 들면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다. 1번 알았지? 자 2번을 보니까요. 2번은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3.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3인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돼 있어요. y가. 민서야 y는 뭐 곱하기 뭐 하면 돼? x 곱하기 x 플러스 3. 그럼 2차 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맞죠? 얘는 최고차항이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가 맞겠다? 괄호치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 푸는 거 선생님이 다 채점해갖고 다 맞아야지 집에 가는 거야. 선생님은 여러분들 가는 시간이 뭐 이은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다 다를 겁니다. 선생님이 요거 개념편 나가고 여러분은 익힘책을 풉니다. 선생님 수업을요 한 50분 정도 하고 익힘책을 푸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부터는요 고등 수학이 뒤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2시간씩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세워도 2시간이라고 생각해. 그래. 자, 그러면 고등수학만하고 이게 헷갈리는데 이거. 네. 그건 잘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빨리 풀고 빨리 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큐체까지 다 맞추셔야 하는 거야, 하루불리야. 예,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겁니다. 그래 되지 얘들아? 오늘만 조금 일찍 끝날게. 자, 3번이 조금 어려워요. 3번. 이렇게 9가 있는데 반지름이 R이야. 원이 아니라 9야 9. 볼링공처럼 이렇게 생긴 9야. 예, 반지름이 R이에요. 여러분의 상식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누가 아니? 이거 부피 얼마야? 부피 아는 사람? What?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오, 나이스. 예. 이 9의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이지, 그치? 건널비? 4 파이 R. 혼자만 아는 거야? 니 몰라? 알아? 아는구나. 어떻게 알지? 언제 배웠니, 이거? 1학년 때 배웠니? 예. 건널비는 선생님 1학년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갖고 한 30년 전에 가르쳐 봤던 것 같아. 예. 자,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이 되죠. 자,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반지름이 X인 9의 건널비가 Y라고 했으니까 Y는 반지름 R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4파이 X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죠? 예. 자, 얘는 2차 함수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푸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서 답을 써야 됩니다. 4번은요. 한 개에 200원인 사탕 X의 가격. 자, 한 개에 200원이면 X개면 200 곱하기 X가 가격이 되겠지. 그래서 200X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아니에요. 2차 함수인 건요. 2번하고 3번이 2차 함수였던 거지. 얘네 둘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는요. 함수값이라는 걸 구하는 거죠. 우리 함수라는 거 요 x를 독립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 y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x하고 y의 관계를 표현한 식인데 여러분한테 x값을 보통 주고요. 그거의 함수값 y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죠. 그럼 이 식에다 대입하고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거기 보면 02번에 예제 2번에 보니까 1번 함수의 관계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2차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그럼 여러분한테 1번 f-1을 구해라.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놓고요.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그죠? 보통 암산이 가능하죠? 호비는 얼마야? 네,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2번은 f2분의 1 2분의 1 넣고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준이 얼마야? 4분의 25? 암산이 힘든 문제야. 그래, 암산 한번 해봐. 마이너스 4분의 25. 그렇지. 오, 잘하는데? 예. 자, 얘는 우리 요거 4분의 1이고요.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을 4분의 2로 고치고요. 마이너스 4분의 7을 4 곱해서 28. 그러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였죠? 예, 통분 잘해서 계산해 주시고. 자, 세 번째 F2. F2는 2 집어넣어서 4 더하기 2 빼기 7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하세요. 그 밑에 문제는요. 예. 마이너스 4와 1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f-4는 얼마? f1은 얼마? 1번에 2번도 3번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예. 선생님은 입이 아파서 잠깐 쉬겠습니다. 한 페이지 깨끗하게 마무리해봐요. 여러분한테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요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봐. 그러면 x값에다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요런 값을 넣고 그때 요 값, 요게 fx가 되는 거지. x제곱값을 계산을 하죠. 그러면 9 4, 1, 0, 1, 4, 9 요게 y값인 거잖아. 그런 다음에 이 값과 이 값을요 수직선에 표현하면 x좌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y축을 이렇게 안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직교각으로 그래프를 그리죠. 좌표 평면을. 이 데카르트라는 아저씨가 처음으로 옛날에는 이 x축 따로 y축 이렇게 따로 그렸어. 그래 이렇게 연결하고 얘네 둘의 함수값을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2,4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300년 전에 데카르트라는 아저씨가 처음으로 이 직각좌표계에다가 얘네 둘의 관계를 점을 찍어서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야. 이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한 게. 그래서 그 점으로다 이걸 표현을 했어. 자, 마이너스 3,9 얘가 마이너스 3,9는 한 요쯤에 있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얘가 마이너스 2면 4는 한 요쯤에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1 x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y좌표는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0에선 0 1에선 1 여기가 1쯤 되잖아. 2에선 4 여기가 4쯤 되니까 2,4 3,9는 한 요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이어서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여기다 그려볼까? 야 마이너스 x제곱은요 얘랑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그 관계를 또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은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9니까 한 요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니까 한 요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요쯤 0일 때 0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4 3일 때 마이너스 9니까 요쯤 돼서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그세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그래프는요 이렇게 요 정도 함수값들을 구해서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의 특징. 자, 이 그래프가 어떤 특징이 있어? 모양이 어때? 어떤 표현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 그래프는요 데칼코마니로 그린 그래프 같이. 데칼코마니가 선대칭 도형을 우리 영어로 데칼코마니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초등학교 때 해봤잖아요. 물감 이렇게 해갖고 딱 하면은 좌우가 똑같이 나오죠. 접는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나오지. 거울처럼. 예. 지금 얘가요. 여기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 관계인 그래프지. 그래서 얘는 y는 x제곱은요. 선대칭 도형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 대칭이 되는 이 직선을요 대칭축이라고 불러.
그래서 y는 x제곱은요 대칭축이 있어요. 민서야, 대칭축이 뭐니? 대칭축이요. 네. 뭐냐고 얘가? 얘가 이름이 있잖아. 뭐라 그러지? 내가 보기 틀린 거 같아. y는 x라는데요. 이거 틀린 거 같아. 너 언제 그랬냐? 뭐라 그랬는데? 원. 어? 원. 원? y. y? y축이 대칭축이죠. 우리 지금 요 직선을 x축이라고 그러고 요 직선을 y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y는 x제곱의 대칭축은 y축이 돼. 그런데 y축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이 직선의 이름을 우린 x는 0이라고 불러요. 이 직선의 이름을 y축을 x는 0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민서야, 얘는 뭐라고 부를까? 이 직선은 얘가 x는 0이야. 얘는 x는 1이 되겠지. 얘는 x는 2. 얘는 x는 3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2차 함수의 대칭이 되도록 하는 직선들이 x는 1, x는 2 이런 게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제곱은 선대칭 도형이고 대칭축의 x는 0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딴짓하고 있는 다원이한테 물어봐야지. 딴짓하고 있는 학생들을 골라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원아, 얘는요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이런 도형을 무슨 도형이라고 그래? 그렇지, 선대칭 도형입니다. 선대칭 도형은요 그럼 대칭축이 있겠죠. 대칭이 되는 직선이 있겠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대칭축이 뭘까?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의 이름은 얘의 이름은 x는 1이고 얘의 이름은 x는 2야. 얘의 대칭축은 이거잖아. 얘의 이름은 호빈아, 뒤돌아서 한 대만 때려서 똑바로 안 들어있어. x는 0이야. x는 0. 이거 x는 0이라고 불러요. 대칭축의 이름을. 알았지? 예. 그리고요 얘하고 이 보라색 y는 x제곱하고 빨간색 y는 마이너스 x제곱은요 얘네 둘이 대칭인 관계지. 어디에 대칭이야? 예, x축의 대칭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얘네 둘이 x축에 관해서 대칭인 관계예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x축의 대칭이라고. x축에 대해서 데칼프만인 관계라고. 얘 혼자 요거의 선대칭 도형이고 얘 혼자 요거의 선대칭 도형이고 이 직선을요 얘의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이 직선 x는 0을 얘의 대칭축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이 보라색 곡선하고요 빨간색 곡선은요 x축에 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도형은요 2차 함수에서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배웁니다. 얘는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을 아래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이야, 그럼 얘 빨간색은 뭐라고 할까?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얘는 위로 블록이라고 불러요. 보통 여기 써 있는 요 a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하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하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날씬해요.
예, y축에 가깝다. 그래프한테 날씬하다는 표현을 쓰긴 그렇잖아, 그렇죠? 예,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y는 x제곱이었잖아, 그죠? 여기다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좀 이따 그릴 건데 그려보면 요런 모양이 나와. 함수값이 2배야, 2배. 그래서 얘가 더 얘보다 y축에 가깝지? 요렇게 생긴 거는요, y는 2분의 1 x제곱이 돼요. 얘는 2분의 1 x제곱, 얘는 x제곱, 얘는 2x제곱. 요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더 가까운 거야. 예. 그리고 세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고 합니다. 꼭지점은요,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해.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대칭축이 다 여기 x는 0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그리고 네 번째, 대칭축은 y축인데 y축이라는 표현보다는 x는 0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고요. x는 0이 대칭축이 되는 거야. 현우 형, 대칭축의 이름이 뭐라고? 네. y축. 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한다고? x는 0이라고 해요. 요 입사함수의 대칭축을 x는 0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제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외울 게 많아. 근데 이거 하나만 다 해놓으면은요, 2차 함수가 다 비슷비슷해요. 얘가 조금만 달라져. 꼭지점 달라지고 축의 방정식 달라지고. 예. 자, 다섯 번째는요, y는 마이너스 ax 제곱과 x축 대칭의 관계예요. 얘하고 얘는 x축에 관해서 대칭이라고요. 보라색과 빨간색 그래프처럼 하나가 이거면 하나가 이거라고. 그래서 x축 대칭이라고요. 이게 x축이잖아. 요 두 그래프는 x축에 관해서 대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죠? 요 왼쪽은요,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태연아,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가 내려간 걸 감소함수라고 그러죠. 이쪽 부분은 다현이 증가함수예요.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요, 성적이 이렇게 되면 성적이 감소하는 거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성적이 감소하는 거잖아. 이런 건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예, 성적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해요.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가 섞여 있어. 이렇게 생긴 건 왼쪽은 감소함수, 오른쪽은 증가함수. 이렇게 생긴 거 왼쪽은 증가함수, 오른쪽은 감소함수라고 섞여 있지,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요, 이쪽을 x가 0보다 작은 부분, 이쪽은 x가 0보다 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쪽 동네를요, x값이 0보다 작은 부분, 이쪽 동네를 x값이 0보다 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큰 그래프는요, x가 0보다 작을 때 감소함수가 나오고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증가함수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이 증가함수 모양이 감소함수인 거고,
그런데 책에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란 표현을 안 쓰고요. 얘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하네. 그냥 감소함수, 증가함수라고 그러면 될 거야. 증가함수를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똑같으면 증가함수인 거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요. 이게 증가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감소함수는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는 표현을 써요. 학년이 증가할 때 성적은 감소하는 거지. 그치? 이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가함수는 증가하면 증가한다. 감소함수는 증가하는데 감소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부터 이걸 이렇게 표현할 거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증가함수.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감소함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유, 할 얘기가 많았어. 요 정도가 y는 ax제곱이란 그래프의 특징이 돼서요. 여러분 혼자 이 6개를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문제에서 물어보거든. 맞는 거 찾고 틀리는 거 찾고 해줘야겠네. 자, 6개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다시 한 번만 짚어볼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이걸 아래로 불러기라고 해요.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불러.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날씬해. Y축에 가까워. 그리고 꼭지점은 0,0. 축의 방정식 대칭축은 x는 0.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x제곱하고 j하고 얘는요. x축의 대칭의 관계.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인데 왼쪽은 감소함수고요. 증가하면 감소한다. 오른쪽은 증가함수야. 증가할 때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요. 오늘 공부하는데 큰 무리 없을 것 같네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은 거의 99쪽에 보면요. 똑같이 서 있는 거야. 그지? 아, 폭이 좁아진다고 했구나. 책에서 y축에 가깝다고 하라고.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원점을 지나고 y축 대칭이다.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표현을 썼네. y축에 가깝다 보다는. 예.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와 x축 대칭이다. 그리고 증가하면 증가한다. 감소하면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자, 아래 표를 완성하시오. x값, x제곱값, 2x제곱값을 표현을 했어요.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일 때 x제곱은 9, 4, 10, 1, 4, 5. 2x제곱은 걔를 2배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18, 8, 20, 28, 18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야,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럼 여러분은 마이너스 3,18,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2, 0,0, 1,2, 2,8, 3,18을요 점으로 찍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3,1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쯤 되겠네. 마이너스 2,8 요쯤 되겠다. 요쯤. 마이너스 1,2 0,0 1,2 2,8 3,18을 찍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다. 거기 옆에다 그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자, 뒤로 넘겨봅니다. 다음 페이지. 예제 4번. 자, 예제 4번에 보면 y는 3분의 2 x제곱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어. y는 3분의 2 x제곱은요. 다원아! 대답해야지. 네. 다원아. 자, 얘는 꼭지점이 얼마? 0. 0이라면 안 돼. 0,0. 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여기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y는 3분의 2x제곱이야. 아래로 블록. 자, 그리고 나면 밑에 이런 것들을 물어봐 얘들아. 뭘 물어보냐면 잘 들어봐. 야, 얘는 이 그래프에 관해서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야. 대칭축은 민서야, 얘 대칭축의 이름은? x는요. 그렇지. 대칭축은 x를 정해. 그렇지? 그리고 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과 어떤 관계? 다현아? 어떤 관계?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 어디에 대칭? x. 축. 예. x축 대칭이다. 어? 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이렇게 생겼거든. 얘랑 x축 대칭이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왼쪽 동네예요. 얘는 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얘는? 성적이 감소함수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합니다. x가 0보다 클 때 오른쪽이야, 그죠? 영사야, 오른쪽에서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 1번부터 따져보자. 1번 위로 블록이다. 맞아 틀려? 아무나 대답해. 위로 블록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아래로 블록이잖아. 자, 2번 x축 대칭이다. 아니죠? y축에 관해서 대칭이잖아. 틀렸어. 3번 원점이 꼭지점이다. 맞지? 원점이 꼭지점이다가 맞는 거여서 3번이. 그리고 4번은 또 어떻게 틀리게 써놨나 보니까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여기를 우리는 1, 2, 3, 4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1, 2, 4분면을 지나지 2, 4, 4분면을 지난다. 틀렸죠? 예. 그리고 5번은 뭐라고 틀리게 써놨어요? 5번 x가 0보다 작은 동네에서 감소함수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 보면요, x가 증가하고 y가 증가한다고 써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예. 자, 예제 05번. 자, 예제 05번에 보면요,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2,3, 4,b를 지날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y는 ax 제곱이 2,3, 4,b를 지난다. 지나면 어떻게 하니? 지나는 점을 가르쳐주면 무조건 대입해서 푸는 거죠. x는 x값에 y는 y값에. 그래서 y에다 3 넣고 x에다 2 넣으면 a는 4분의 3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얘를 y는 4분의 3 x제곱이라고 하고, 요것도 대입하죠. 이렇게 대입하니까 y에다 b 넣고 x에다 4 집어넣으면 하나의 약분에서 b는 12가 나오겠다. 그죠? a는 4분의 3, b는 12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딱 풀어주세요. 그 다음은요, 38 y는 ax제곱 플러스 q. 예,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봐요. 예. 얘는
이 그래프는 y는 ax 제곱을 y축 방향으로 q만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y축 방향으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y는 x제곱을 그렸잖아. y는 x제곱. 얘는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에선 4, 마이너스 1에선 1, 0,0, 1,1, 2,4를 지나는. 근데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쉽지 않아. 우리가 평소에 많이 그리는 그래프가 아니라 빗살무늬 토기처럼 생겼지 얘들아.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y는 x제곱이 이건데 y는 x제곱 플러스 1 뒤에다 플러스 1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전체적으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가면 돼. 그래서 요 점은 여기로 가고 요 점은 여기로 가고 요 점은 여기로 가고 이 점은 여기로 가고 이 점은 여기로 가서 한 칸 올라간 빗살무늬 토기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한 칸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점은 여기로 가고 요 점은 여기로 가고 이 점은 여기로 가고 이 점은 여기로 가고 이 점은 여기로 가니까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 되겠네. 예. 자, 그래서 요런 그래프들에 관해서 배우는 거네요. 얘는 변하는 게 꼭지점만 변해. 다른 건 변하지 않고. 얘는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은 뭐라고요?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거. 얘네 셋이는 다 대칭축의 x는 0이지. 그죠? 그래서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요 점들이 꼭지점이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는요. x좌표는 0이고 y좌표가 달라진 거지. 얘는 0,0이었는데 얘는 0,1. 요 좌표를 0,-1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꼭지점이 0,q가 되는 거다. 그 다음은 똑같아. y는 ax 제곱하고 어떤 거?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야. 세 번째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그리고 네 번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자, 선생님 y축이 가깝다 그랬는데 책에서 폭이 좁아진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리고 다섯 번째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거잖아. 그죠? 요거의 왼쪽은 감소함수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가 요 동네지. 그죠?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고 해요. 감소함수니까 x가 0보다 큰 동네가 요 동네야. 얘가 x가 0이니까요. 이쪽 동네가 x가 0보다 작고요. 이쪽 동네가 x가 0보다 큰 동네라고 써요. 예? 자꾸 익숙해져야 돼. 야, x가 0보다 작다. 이 수들이 0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이쪽 동네. 이 동네를 여기랍니다. 여기 지나가는 이 도로 이름이 뭐지? 이게 뭐더라? 몰라? 아니 이 도로 이름. 이게 뭐더라? 뭔데? 야, 저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의 이름이 있으면 이쪽이 동 이름이 있고 이쪽 동네 이름이 있잖아. 동흥동 서흥동 가르는 도로가 이건가? 예, 아무튼 이쪽은 얘가 x는 0이면 이 도로가 여기는 x가 0보다 작다는 동네고 여기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동네라고요. 예, 그래서 x가 0보다 큰 동네에서는요 증가함수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y가 0보다 크다. 이런 표현을 써줘야겠네요. 2차 함수 우리 공부할 때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 꼭지점 축의 방정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절대값이 클수록
그리고 x가 증가하고 y가 증가하는데 x가 증가하고 y는 감소한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하고 문제 예제 2개 풀고 나면 여러분들은요 이쪽 페이지까지 마무리하고 익힘체까지 다 풀어서 다 맞으면 집에 가면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거기 예제 1번 봅니다. 예제 1번에 1번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추계방정식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1번 y는 2x제곱 플러스 3. 2번 y는 2x제곱 마이너스 2. 야, 얘네 그래프 어떻게 그려? 2x제곱의 그래프가요. 아까 그려봤잖아. 2x제곱. 야, y는 2x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 마이너스 2에서 8. 마이너스 2에서 8. 마이너스 1에서 얼마더라? 2인가? 0에선 0. 1에선 2. 2에선 8. 요렇게 생긴 게 y는 2x제곱 아니야. 그죠? 그럼 y는 2x제곱 플러스 3은요. 이걸 위로 3칸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여기인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얼마일까? 민서야? 0, 0,3 잘했습니다. 축은 x는요.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프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얘는 y는 2x제곱 마이너스 2는요. 여기 두 칸 내려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프 영서야 꼭지점 0, 마이너스 2 축은 x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고 예. 자 밑에 예제 02번. 자 예제 02번 보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y는 ax제곱을 y축으로 q 평행 이동 한 그래프를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 y는 ax제곱 플러스 q라고 부른다고요. 예? 자 그런데 걔가 마이너스 3,0하고 2,5를 지난대. 마이너스 3,0 그리고 2,15를 지난다. 야 지나면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는 거야. 이거 여기다 대입하는데 0은 y자리에 앞에 건 x자리에 그럼 9a 플러스 q. 얘도 넣어. 15는 얘는 y자리에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q. 이거 둘이 연립해야 되잖아. 그치? 연립하려면 위에서 아래 빼면 되죠.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15. 위에서 아래 빼면 5a. q는 없어져서 a는 마이너스 3. a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5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q니까 q는 27이다. 이렇게 답 써주면 되죠? 예.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잠깐 앞쪽 페이지로 건너가세요. 여러분들이 겁나 좀 많이 못 푸는 문제. 100쪽에 5-1번. 100피에 5-1번 보면 y는 3x제곱 이 a, 3a를 지난다. 얘가 a, 3a를 지난다고 돼 있잖아. 근데 괄호칭 뭐라고 그랬어? a는 0이 아니라고 했지, 그죠? 요거 x에, 요거 y에 집어넣으면 3a는 3a 제곱 약분하면 이거 넘어와서 a 제곱 마이너스 a는 0.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0. 이거 어떻게 돼? 야, 둘이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니까 a는 0 또는 a는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0이 아니래잖아. 그렇죠? 그럼 a는 얼마?
1인 거지? 예, 못 푼 사람들이 있어서 풀어드렸습니다. 못 봐? 넌 잘 풀었어. 저기 이쁜 애들을 못 풀어서 가르쳐준 거야. 민서는 뭐 하나 풀어줄까? 4번? 5번이요. 5번? 네. 아니 4번 풀어줄게. 자, 101쪽에 4번도 풀어드릴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x축 대칭. 야, 얘랑 x축 대칭인 애가 누구야? y는 3분의 1 x제곱이지, 그죠? 야, 얘랑 x축 대칭인 애 얘잖아, 그죠? 얘가 마이너스 3,a를 지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요걸 x에, 요거 y에 집어넣는 a는 3분의 1 곱하기 이거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9니까 a는 3이 나오는데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현우도 아니야? 예, 잘 해주세요. 자, 나머지 질문 문제는 개인적으로 나와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